안녕하세요. 1학년 통합사회 시 두 번째 디딤 영상을 이어간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1. 자, 2-1 문제풀이 영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학습지 5쪽에 있는 내용이고 여기서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개념을 자기 걸로 만들겠는데 먼저 이 영상을 보기 전에 문제를 스스로 한번 풀어보고 답을 맞춘다는 개념으로 함께 이 영상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 체크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인권은 인종,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과 관계없이 인류 구성원 모두가 가지는 권리라는 점에서 자, 인류 구성원 모두가 가진다 라고 했으니까 뭐에 해당될까요? 그쵸, 바로 보편성의 개념과 관련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권은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는 점에서 불가침성을 갖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인간의 합리적 이성에 따라 인간 생활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는 거 보는 사상. 그러니까 왕을 중심으로 하는 신분제 사회를 타파하고 뭔가 좀 더 좋은 사회로 나갈 수 있어라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일깨워 준 거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일깨워줬다는 의미에서 계몽사상 이렇게 들 수 있겠죠. 계몽사상은 시민혁명의 대표적인 어떤 토대가 된 그런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사회나 국가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의 합의나 계약으로 발생했다는 학설이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권력에 대한 자 여기 뭘까요? 그렇죠. 바로 사회계약설이죠. 왕이 있고 시민이 있으면은 자 기브앤테이크죠. 왕이 시민에게 뭔가 해줘야지 시민도 왕의 어떤 그런 권력을 인정해 준다는 거죠. 만약에 왕이 제대로 안 하면은 우리도 안 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권력에 대한 저항권을 인정하는 거죠. 저항권을. 자, 사회개혁설과 저항권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자, 저항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일종의 어떤 계약 관계로 보는 거죠. 어떤 왕 또는 지배계급과 계급 간의 어떤 관계를 사회계약으로 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정치 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바로 자유권이 되겠습니다. 재산권도 자유권에 포함된다는 얘기했습니다.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 내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어떤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바로 평등권이 되겠죠. 합리적이란 말이 중요하다는 얘기했습니다. 국민투표권, 선거권, 공무단위권 이런 것들은 다 그렇죠. 참정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참정권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복지국가, 적극적, 자,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복지국가. 그 다음에 국가에게 뭐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했죠. 그리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니까 이거는 다 사회권과 관련 있고, 여성 환경, 노동, 사회보장, 그다음에 교육 등등등등. 자, 이런 어떤 우리가 진짜 그 현대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개념들은 바로 이 사회권이라고 볼 수 있겠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프랑스 인권 선언문의 일부이다. 이것에 대해 옳게 이해한 학생을 보기 위해서 걸린 것이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라는 말, 자, 인권의 어떤 특징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쵸? 바로 천부성과 관련이 있는 거죠. 이게 천부성과 관련이 있고 여기 값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됐습니다. 자유권, 평등권이 나타나 있죠. 그 다음에 자유재산, 안전, 그 다음에 억압에 대한 저항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다 했습니다. 자, 이 저항권이 여기 저항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항권은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그쵸? 네가 나한테 해주니까 나도 너한테 해줄 수. 네가 나 안 해주면은 나도 너한테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일종의 사회계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회계약설과 저항권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다음은 19세기 영국에서 선언된 인민헌장 내용의 일부이다. 이에 대해 옳게 이해한 학생은 했는데 보통선거권을 인정했다라고 했는데 보통선거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주는 거. 이게 바로 보통선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 비례에 따른 평등한 선거구 설정. 선거가 이루어지는 단위를 선거구라고 하죠. 이런 선거구를 설정하고 비밀투표. 내가 누구한테 투표권을 행사했는지 알 수 없게 보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의원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고, 그다음에 의원 출마자의 재산 자격 제한을 폐지하고, 자 이런 것들. 자 이거는 여기서 정답이 뭘까요? 바로 그쵸. 여기서는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어, 저 일정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참정권을 보장받기 위한 운동이었다. 19세기 영국에서 선언된 인민헌장이란 말이 나오죠. 여기 차티스 운동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차티스 운동은 노동자들의 어떤 참정권 확대 운동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밑줄 친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인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보편적 권리이다. 맞고, 헌법에 규정이 없어도 보장받을 수 있다. 자, 태어나면서부터 너무나 당연히 갖는 권리라는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국가 이전의 권리라는 얘기 했었죠. 헌법이라는 건 국가를 의미하는 거니까 어, 바로 이 천부 인권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 했는데 양도 포기 못하죠. 그렇죠? 왜? 바로 불가침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3번이 되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보장받는다. 바로 천부성. 그 다음에 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다음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민혁명 이후에도 정치 참여의 자유는 재산을 가진 소수의 남성에게 국한되었다. 그에 따라 이러한 차별적인 사회 제도를 바꾸려는 노력이 자 이렇게 일어났죠. 자 참정권 확대의 어떤 확대 운동과 관련 있는데 자 보통 선거 관련인 거죠. 누구에게나 일정한 연령이 되면 그 참정권을 주는 거니까 자 1번 맞고 그다음에 신명명 이후에도 인권 보장의 요구가 지속된 거죠. 그다음에 정치 참여할 권리가 이게 바로 참정권이 되겠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프랑스 혁명이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런 참정권이 주어진 것은 일부 계층에게만 주어졌다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참정권 확대 운동이 발생했다라고 했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시민혁명으로 보장된 정치 참여의 자유는 재산이나 성별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부여되었다. 그 다음에 5번도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인권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여기서는 정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태어나면서부터 보장받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천부 인권의 성격을 갖고 있다. 천부성을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이 내용 중에서 자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목적 그 자체를 대우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도 천부성과 관련이 있겠네요. 그 다음에 절대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오직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보장받아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로 이런 내용들이 바로 천부성과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수고했습니다. 혹시 수업 내용 중에서 잘 모르는 내용들은 잘 체크를 했다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줄 겁니다. 그때 얘기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